네, 투자공학개론 주식 가격 모형 첫 번째 강의 자료 동영상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CAPM 공식 유도하고 있었는데요. 네, 좀 내용이 어렵다는 말로 지난 동영상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네, 계속 어려운 길을 한번 가보도록 하죠. 네, 사실은 이런 투자공학, 금융공학 내용이 다 수학에 기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 수학이죠. 네. 이런 것들이 실제 어떤 움직임을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되면 좋겠는지를 이제 수리적으로 따진 것이기 때문에 조금 처음 보면 낯설 수밖에 없고 좀 어려운 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해보죠. 자, 1단계에서 1단계 죄송하네요. 이게 뭐야? 네, 오랜만이죠? 네, 이 카메라 좀 한동안 안 썼었네요. 네, 네 한동안 안 썼었습니다. 네. 바로 윗단계에서 그 주식 I가 차지하는 그러니까 시장 포트폴리오의 초과 수익률과 시장 포트폴리오의 체계적 위험에 대해서 따져봤는데 초과 수익률 중에 주식 I가 담당하는 부분, 초과 수익률 중에 주식 I가 담당하는 부분을 봤고요. 체계적 위험 중에 주식 I가 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걸 쪼개서 그래서 시장 포트폴리오의 초과 수익률 중에 주식 I가 담당하는 부분이 이거였고요. 시장 포트폴리오의 체계적 위험 중에 주식 I가 담당하는 부분이 이거였습니다. 되죠? 이걸 가지고 이제 다음 두 번째 가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정은 균형 상태에서 위험 보상 비율이 모두 같다라는 거죠.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I번째 주식이건 J번째 주식이건 시장 포트폴리오 전체건 그러니까 1번 주식이건 2번 주식이건 3번 주식이건 해서 N번 주식이건 모두 위험 보상 비율이 다 같으니까 이걸 합쳐놓은 마켓 포트폴리오, 시장 포트폴리오 전체에서도 보상 비율이 똑같겠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이게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같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같지 않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체계적 위험에 대해서 더 많이 보상을 해주는 금융상품을 사람들이 선호하게 될 거니까 그 금융상품을 사게 될 거예요. 맞나요? 네. 그 금융상품을 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품을 좋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가격이 올라가죠. 나중에 그 금융상품을 통해서 벌게 되는 돈은 그대로 있다라고 할 때 초기 가격만 올라가면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위험 보상 비율이 크다는 거는 위험 대비 수익률이 크다는 건데 가격이 올라가면 수익률이 나빠지니까 결국 일시적으로 좀 더 위험 보상 비율이 좋은 놈이 있더라도 만약 그게 티가 나면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달려 들어갈 거기 때문에 결국은 걔가 다시 수익률이 나빠지고 위험 보상 비율이 낮아져서 똑같은 수준이 된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되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그걸 더 많이 살 거기 때문에 시장 포트폴리오에서 그 친구의 비중이 커질 겁니다. 시장 포트폴리오에서. 네. 이런 작용들, 불균형에 있다가 다시 균형으로 돌아오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우리는 균형 상태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균형 상태가 되면은 방금 위에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I번째 주식이건 J번째 주식이건 시장 포트폴리오 전체건 위험 보상 비율이 똑같습니다. 체계적 위험 아까 본 시그마 IM 혹은 J번째 주식이면 시그마 JM 분의 ERI 빼기 RF 원래 여기에 WI 혹은 J면 WJ가 서로 붙어 있을 텐데 이렇게 나눠진 거죠. 그죠? 앞에 이제 보시면 WI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분모 분자하면 나눠지는 거니까 체계적 위험의 크기 대비 시장 포트폴리오 죄송합니다. 초과 수익률의 비율이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럼 마켓 포트폴리오 그 자체가 되면 I나 J 자리에 M이 들어가면 M과 M의 공분사는 자기 자신의 분산이죠. 뭐 그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I에 대해서만 보면 되니까 얘랑 얘만 가지고 이제 식을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시그마 IM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사실은 이에요. 네. 기대 수익률이 얼마가 되면 합리적인가? 네. 합리적인 혹은 균형 상태의 주식 I의 기대 수익률을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ERI를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우변으로 넘겨서 정리를 하면 여기다가 시그마 IM을 먼저 곱하고 RF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정리했더니 이런 식이 됐습니다. 이렇게 생긴 식이 됐어요. RF 더하기 마켓 포트폴리오의 초과 수익률에 시그마 M제곱분의 시그마 IM이에요. 그런데 시그마 IM을 다시 쓰면 공분산이니까 시그마 I와 시그마 M과 이 둘의 상관계수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분모에 있는 시그마 M 제곱은 시그마 M 곱하기 시그마 M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달라질 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써놔도 돼요. 굳이 뭐 이렇게 쓰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실은 요 형태 그대로 써도 되는데 이렇게 안 쓰고요. 보통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씁니다. 어떻게 정리를 해서 쓰냐면은 요 뒷부분, 지금 동그라미 쳐진 요 부분을 베타라고 불러요. 베타. 얘는 시장 포트폴리오, 이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시장 포트폴리오 전체의 체계적 위험에 대해서 주식 I가 기여하는 체계적 위험의 상대적인 크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얘는 체계적 위험의 크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상대적인 크기가 돼요. 상대적인 크기로 정의가 됩니다. 그걸 베타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식 I의 체계적 위험의 상대적인 크기를 베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을 이렇게 더 간단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저 분모 분자로 표현된 부분을 베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식을 증권시장선이라고 불러요. 증권시장선. Security Market Line. 각 증권의 기대 수익률을 마켓 포트폴리오를 기준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Security Market Line이라고 표시하고 SML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당연히 베타가 여기 있기 때문에 가로축이 X 값이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이쪽이 X가 되고 이쪽이 Y가 되잖아요. 이쪽이 베타가 되는 거죠. 그렇게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실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페이지에서. SML, Security Market Line과 가격 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금 유도한 CAPM 공식,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 CAPM, 혹은 뭐 CAPM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약자니까 뭐 그렇게 부르는 건 좀 이상하고요. CAPM이라고 부르면 좋겠습니다. Capital Asset Pricing 모델의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이걸 SML, Security Market Line, 증권시장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이걸 식으로, 그림으로 나타낸 걸 SML이라고 부르는 거니까요. 이 SML 그래프는 이 전체 차트가 지금 SML 그래프인데 Y축은 우리가 아는 expected return, 기대 수익률이에요.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가로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타입니다. 우리가 CML과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다음 페이지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CML은 이쪽이 표준 편차예요. 이쪽은 똑같이 기대 수익률이지만 CML에서는 표준 편차인데 이쪽에서는 베타입니다. 왜냐하면 개별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개별 주식의 우리가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기대 수익률은 이 베타의 영향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모든 위험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 베타, 이 체계적 위험의 수준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어떤 주식에 대해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시그마 M분의 시그마 IM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그 주식이 가지고 있는 체계적 위험 수준을 계산을 하게 된다면 만약에 그 주식이 체계적 위험이 시장 포트폴리오보다 좀 작은 정도다, 0.7 정도다, 그러면 그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베타 I가 되면은
그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이 정도가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이 SML입니다. SML. 개별 주식의 기대 수익률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실제로 배당을 통해서 균형 가격을 구하는 예제를 제가 밑에 두 개를 만들어 놨는데요. 균형 가격을 구하는 건 영부채권의 방식을 통해서 구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기대 수익률 구하는 것까지만 한번 해보죠. 시장 수익률이 15%고요. 무위험 이자율이 5%인 상황에서 어떤 주식의 체계적 위험 수준, 베타를 구했더니 0.8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주식의 우선 기대 수익률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기대 수익률은 화면이 글씨가 이렇게 잘려있네요. 강의 자료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수익률은 ERI, 여기 CAPM 공식을 써야 되는 거죠. 이 위에 있는 ERI는 기대 수익률은 리스크 프리 레이트 플러스 시장의 기대 수익률 마이너스 리스크 프리 레이트 곱하기 이 주식 I의 베타값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5% 더하기 15% 빼기 5% 곱하기 0.8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10% 곱하기 0.8이니까 8%가 될 거고요. 네, 따라서 13%가 되겠죠. 네, 그럼 0.8일 때 그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13% 정도가 적정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기업은 평균적으로 13%의 수익률을 걷어들이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럼 그 회사에 투자를 할 때는 할인율을 13% 정도로 봐야 된다는 뜻이고 그 회사의 13% 정도의 수익률이 나려면 배당을 5만 원을 매년 받았을 때 회사의 적정 가격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실제 계산을 이 가격 계산하는 거는 조금 또 다른 내용을 설명을 해야 돼서 그거는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영부채권의 공식을 혹시 아는 분들이 있다면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할인율을 가지고 매년 반복되는 돈을 여기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5만 원을 13%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네, 한 30만 원 좀 넘나요? 네, 뭐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실제로 값을 계산하는 거랑 6.2 예제 같은 경우는 실강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균형 가격 모형을 가지고 이 CAPM을 가지고 실제로 어떤 주식의 균형 상태에서의 기대 수익률을 구할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배당이 해마다 이 정도 나타난다면 이 주식은 이 정도 가격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됐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도 살짝 설명을 했지만 굉장히 많이 헷갈리게 되는 부분을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게요. 바로 마코이츠 포트폴리오 이론 파트에서 우리가 CML을 공부를 했고요. 지금 여기서는 SML을 배우게 됐습니다. 네, 이거는 뭐였죠? 네, 자본시장선이라고 불리는 거였고요. 여기 아래쪽 그래프 기억나시나요? 네, 바로 이전 시간에 배웠던 겁니다. 이런 걸 배웠었고 이번에는 증권시장선을 배웠습니다. SML. 두 가지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좀 헷갈려요.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ML은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을 얘기해요. 여기 가로축이 총 위험이에요. 총 위험. 체계적이건 비체계적이건 비체계적이건 다 들어와 있어요. 한편 SML은 체계적인 위험만 따집니다. 체계적인 위험만 따지고 있어요. 베타니까. 그 차이가 제일 큽니다. 우선. 그 다음 두 번째 줄을 같이 한번 차근차근 보죠. 두 번째 줄을 보면 완전히 분산 투자된 포트폴리오에 대한 위험 수익률 관계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CML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생략한 그림이 뭐냐면
이렇게 생긴 마켓 프론티어를 구했었잖아요. 그죠? 네. 마켓 프론티어를 구했었습니다. 네. 이거 efficient frontier라고. 네. 네. 뭐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불렀었죠. 네.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불리는 것 중에 이렇게 탄젠트 포트폴리오를 구해서 이게 마켓 포트폴리오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완전히 이제 제일 효율적인 놈이 얘이기 때문에 완전히 분산된 얘를 가지고 이렇게 직선을 그은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개별 주식은 여기 있을 거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그으면 네, 이렇게 생긴 CML보다 안 좋은 CAL들을 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CML은 개별 주식이 아니라 딱 마켓 포트폴리오만 가지고 우리가 그을 수 있는 직선이에요. 효율적 포트폴리오 얘만 고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얘가 나타나. 그런데 SML은 실제 여기 있는 주식, 이게 주식 I라고 치면요. 이게 주식 I라고 치면요. 얘가 지금 위험이 이만큼 있는데 그 중에 사실은 체계적인 위험은 좀 적을 거거든요. 체계적인 위험만 줄여서 보면은 네, 이게 너무 이쪽에 있는 놈이라서 그런데 그래프가 사이즈가 좀 달라서 그런 점 이해해 주십시오. 체계적인 위험만 줄여서 보면은 딱 얘도 똑같은 선상이 온다는 거죠. 네. 이 주식의 체계적인 위험만 따로 떼서 보면은 이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딱 이렇게 균형 상태에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로축을 체계적인 위험 부분만 이렇게 따로 뽑아냈을 때는 이렇게 다 똑같은 직선상에 위험 보상 비율이 다 똑같다는 거죠. 네, 이 기울기가 얘에 대해서 구하건 마켓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구하건 또 다른 주식에 혹은 또 다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구하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 투자와 무관한 각 개별 자산들의 체계적인 위험과 수익률의 관계입니다. 모든 주식들과 포트폴리오를 다 SML 선상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CML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마켓 포트폴리오와 무위험 자산을 섞은 그 관계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식도 보시면 되게 비슷하게 생긴 것 같지만 여기 분모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이쪽은 모든 위험이고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 총 위험이고요. 얘는 이쪽으로 하면 체계적인 위험만 따지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죠, 식이. 그러면 CML 상에 있는 모든 포트폴리오들은 시장과 상관관계가 1이에요. 당연히 시장 포트폴리오에다가 몇 퍼센트를 넣었느냐를 가지고 따지는 거니까 요 지점은 시장 포트폴리오의 100%고 요 지점은 시장 포트폴리오의 0%고 여기 있으면 시장 포트폴리오의 50%고 뭐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시장 포트폴리오가 올라가면 얘도 똑같이 올라가는 그런 놈들이에요. 시장 포트폴리오와 상관관계가 다 1입니다. 다 여기 있는 놈들은 전부 다 비체계적 위험은 하나도 없는 놈들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놈들은 무위험 자산 아니면 시장 포트폴리오니까 위험이 있다면 다 여기서부터 온 거거든요. 근데 시장 포트폴리오의 모든 위험은 체계적 위험이에요. 이미 다 분산을 해서 더 이상 분산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모두 다 체계적 위험인 겁니다. 한편 SML 증권시장선의 경우에는 자산이 시장과 상관관계가 1이 되는 놈은 여기에 있는 놈이고요. 네, 그런 경우에는 SML과 CML이 똑같지만 상관관계가 1인 자산의 비체계적 위험은 0입니다. 그런 경우는 되게 특수한 경우고 그렇지 않은 놈들도 다 여기에 있다는 거죠. 요 차이, 요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해를 하셔도 좋고 요 그래프를 통해서 이해를 하셔도 좋지만 요 내용을 비교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어떤 학생들이 뭐 꼭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그 미국 그 굉장히 유명한 대학들 강의 자료에도 보면은 그런 얘기가 꼭 나와요. 마코이츠 포트폴리오 이론이 왜 가격 결정 모형이 아닌 건가요? 두 개는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올라오기도 하고 교수님이 강의 자료에 아예 넣어 놓기도 하세요. 마코이츠 포트폴리오 이론은 그리고 캐피털 마켓 라인은 가격 결정 모형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도 해요. 이 두 개를 착각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려워하는 거, 여러분들 헷갈려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실 필요는 없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좀 정리도 해놨으니까 이걸 보시면서 이 왼쪽에 캐피털 마켓 라인, 마코이츠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이런 것이었고
그걸 통해서는 개별 자산의 개별 주식들의 균형 상태에서의 기대 수익률을 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다 몇 가지 가정을 더해서 CAPM 그리고 증권시장선 즉 SML을 만들어내서 이렇게 구했구나 이런 차이가 있구나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 뭐 보시면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마멋이에요. 이거 한번 동영상 찾아보시면 막 이렇게 외치는 그 동영상이 있어요. 마멋이라고 영어로 찾아보시면 좋아요. 등산복 브랜드도 뭐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외치는데 실제로는 소리가 굉장히 찢어지는 소리가 나거든요. 서로 아마 얘들이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프레이독인지 마멋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개가 좀 비슷한데 아마 마멋일 것 같긴 한데요. 동료들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 소리를 제거하고 입 모양만 보면 마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부르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거를 성우가 그 어떤 유튜버가 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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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사람을 부르는 걸로 이렇게 합성을 해놓은 게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재밌습니다. 거기다가 저는 이런 말을 합성을 하고 싶은 거죠. 공부해! 어려운 내용이니까 더 좀 마음이 조바심이 생겨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부탁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여러분들 공부를 열심히 하시겠죠. 여러분들에게 늘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더 도움이 되게 설명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제 마음만큼 그렇게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늘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그러니까 하지만 또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늘 많은 것을 설명드리고 또 수업 시간에도 예제와 시스 파일을 통해서 같이 이제 해보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 동영상 강의 잘 보시고 한 번 봐서 잘 모르겠으면 한 번만 더 보세요. 부탁드려요. 안 되는 부분만 좀 더 보시고 질문을 유튜브에 올려주시면 제일 좋아요.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을 특히 수업 시간이나 혹은 다른 동영상이나 아니면 댓글에서 더 자세히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공부 예습 복습 열심히 해주시고요. 질문 많이 올려주시고요. 수업 시간과 다음 동영상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